교통사고가 나서 흉추 12번이나 요추 1번 같은 허리뼈에 골절이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도 안 했고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하면서 100만 원 미만의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어떠실까요? 실제로 척추 압박골절 환자분 중에서는 허리 보조기만 착용하고 보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후유장애 자체를 전혀 검토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흉추 12번이나 요추 1번 같은 부위는 척추골절 중에서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허리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후유증의 검토가 중요한지 실제 실무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손해하정사 김성겸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다치는 척추 부위가 바로 흉추 12번과 요추 1번입니다. 이 부위는 허리뼈가 휘어지면서 들어가 있는 변곡점 부분이라서 교통사고처럼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압박골절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로 인한 충격이나 차량 충돌 순간에 허리뼈가 주저앉듯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경우 수술을 안 했으면 후유장애는 없는 게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술 여부보다 다른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척추 압박골절로 찌그러진 척추뼈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래 상태로 다시 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 석연수가 같은 시술을 하지 않고 허리 보조기만 착용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척추골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의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정도만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환자의 골밀도에 따라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입원 치료 없이 통원을 하실 경우 향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며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충분한 치료만 받으면 끝나는 사고처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사실 허리 압박골절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뼈는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위라서 한번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힘들어지게 되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보상 실무에서는 환자분에게 이러한 후유증으로 인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 항목을 상실 수익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허리 골절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같은 흉추 12번 골절이라 하더라도 골절의 모양이 어떠한지, 압박률은 얼마나 되는지, 단순히 통증만 있는지 아니면 운동 제한이 같이 있는지, 환자분의 직업은 무엇인지, 기존의 척추 퇴행성 질환이나 골밀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 그 결과값이 정말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후유증의 환자분을 두고도 추후 보험사와 그 후유증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애 평가 양식과 그 내용에 대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후유증 평가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평가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 근거에 따라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할지를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그냥 후유장애 진단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보상 기준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 후유증이 남았다고 평가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후유장애 진단서 의사가 안 써주는 이유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 끝부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의사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보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소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흉추 12번이나 요추 1번은 보험사와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병력이나 골밀도,
압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추 12번 같은 척추골절은 단순히 치료비만 받고 끝날 사고가 아니라 후유 장애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리뼈의 골절 모습과 압박 정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퇴행성이나 질병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예상하고 사고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척추 골절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여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